안녕하세요, 힘업입니다. 질병에 의한 기나긴 휴식을 마치고 드디어 프리미어리그가 시작되었는데요. 손흥민 선수도 팀 훈련에 복귀하였고 무리뉴 감독의 전 팀이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였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챔스권을 다투고 있는 5위와 8위의 싸움이었습니다. 워낙 부상에서 돌아온 선수들이 많아서 예상 라인업이 무색하게 새로운 라인업이 짜졌는데요. 4개월 만에 바로 선발로 복귀한 손흥민 선수와 다르게 포그바 선수는 벤치에서 시작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보여준 장점이자 단점이었던 것이 적극적인 수비 가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반 8분 장면만 보더라도요, 거의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수비라인 바로 앞에서 공을 뺏어냈습니다. 워낙 센스가 좋아서 기습 가담으로 공을 뺏어내긴 했지만 이렇게 되고 나면 역습 갈 때에 굉장히 많은 체력을 소모하게 됩니다. 그래도 역시나 축구 감각이 살아있어서 12분의 역습 장면에서 멋진 순두부 트래핑을 보여줍니다. 14분에도 좋은 수비를 보여주는데요. 여러 명이 공을 둘러싸고 있었지만 손흥민 선수가 가장 영리하게 공을 빼냈습니다. 바로 공격까지 이어갑니다. 멋진 패스까지요. 오늘 보신 분들은 공감할 텐데 라멜라 선수가 이걸 잘 못 살려서 좀 아쉬웠습니다. 다음 좋았던 장면은 18분에 나왔던 방향 전환입니다. 지금처럼 앞에 맨유 선수들이 너무 많이 몰려있는 이 왼쪽이 아니라 뒤로 살짝 공을 빼서 우측 필드로 공을 넘겼습니다. 아주 영리한 장면이었죠. 그리고 전반 19분 제가 가장 멋있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나옵니다. 지금처럼 공을 좌측 필드로 전개하는데요. 지금처럼 공이 사이드로 빠지고 있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십니까? 제가 만약 축구를 했다면 저는 리턴 패스를 하거나 혹은 공을 잡고 조금 드리블을 해야 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러다가 뺏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역시 손흥민 선수는 달랐습니다. 등 뒤로 침투하고 있는 동료 선수를 확인하고 재빠르게 바로 힐킥으로 방향 전환을 합니다. 느린 속도의 패스도 아닐 텐데 거의 90도에 가깝게 꺾어놨더라고요. 대단합니다. 패스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렇게 90도 가까이 꺾어놓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게다가 시야도 대단하셨어요. 다만 이 공을 받은 선수가 라멜라였다는 것이 조금 문제였습니다. 제가 굳이 이 선수를 싫어할 이유는 없는데 사실 이 자리에서는 델레알리 선수라던가 오라 선수가 더 적합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발재간이 있고 유연성도 좀 더 높고 그런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만약 델레알리 선수가 징계를 먹지 않았다면 어쩌면 이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역사의 만약이라는 말은 안 된다고 하지만 그런 생각이 아쉽게도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선수가 손흥민 선수와 연기가 가장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무리뉴 감독도 라멜라가 개선되길 바라면서 그 쿨타임 때, 그 쉬는 타임에 이렇게 작전 지시를 하시더라고요. 김진자님 방송에서 처음 알게 된 건데 무리뉴 감독님께서 농구처럼 실제로 축구도 전술 타임을 여러 번 가질 수 있어야만 한다고 주장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쿨타임을 가지게 된 거는 정말 좋은 거죠. 이 쿨타임은 원래대로라면 지금은 축구하지 않는 시즌, 너무 더운 시즌이기 때문에 중간에 쉬어줌으로써 선수들의 건강을 고려한 것입니다. 바로 이때 누가 봐도 휘저어주라는 의미의 손동작과 함께 지시를 받은 베르바인이 골을 바로 넣게 됩니다. 정말 신기하죠. 하프라인 근처에서부터 수비수들을 달고 제쳐가면서 끝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손흥민 선수가 드문 헤더슛을 멋지게 날렸는데요. 데야 선수가 또 멋지게 선방했습니다. 근데 이때도 워낙 수비를 도와주러 내려갔다 보니까 진짜 머리서부터 스프린트를 하셨더라고요. 저기 아래서부터 저기 오른쪽 아래 가장 먼 곳부터 페널티 박스 라인까지 달려온 겁니다. 진짜 손흥민 선수니까 가능한 공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요 장면은 바로 타락박이었습니다. 동료 선수가 보내준 공을 실수로 등 뒤에 떨어뜨린 손흥민 선수가 그 공을 다시 찾아오고 나서 여러 명의 맨유 선수들 사이에서도 공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동료 선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장면이 눈에 확 띄는 어떤 공격 포인트는 아니지만 최고 평점과 함께 경기 최우수 선수를 어떤 특정 사이트에서 지정한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이트는 whoscored.com인데요. 손 선수가 드리블 성공이 공동 1위 4회로 진행되었고 크로스 시도도 잘 되었고 볼 가로채기도 2위였고 태클도 잘했고 이 약간 수비적으로 조금 치우친 면이 있었기 때문에 좀 안타까웠지만 어쨌든 좋은 평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실제 원본 사이트에 가봤더니 이런 모습이 나왔고요.
네,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골을 넣는 베르바인 선수보다도 0.2점 높게 잘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었고, 라멜라 선수가 높게 나온 게 조금 의외였습니다. 물론 케인 선수는 이번에 거의 고스트 모드였기 때문에, 거의 유령처럼 안 보였기 때문에 이 평점이 이해가 되고요. 상대편의 폴 포그바 선수가 이제 투입이 돼서 바로 골을 넣는 어떤 경기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을 했기 때문에 짧게 뛰고 나서도 꽤 높은 평점을 받았고, 특히나 브루노 선수가 정말 탐나는 미드필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경기였죠. 에이스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별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참 마음이 뿌듯합니다. 이제 스카이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평가를 내놨어요. 워낙 키퍼를 잘 봤던 휴고 롤리스 선수가, 요리스 선수가 굉장히 잘했다고 저도 보고요. 그 다음에 베르바인 선수는 이렇게 나오게 되었고, 다음에 손흥민 선수가 라멜라와 함께 같이 실점이 나왔어요. 상당히 라멜라 선수가 약간 애정을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맨유 선수들도 사실 높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폴 포그바 선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차이를 만들어낸 천재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8점이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그 솔샤루 감독께서 하신 용병술이 이 동점을 만들어내는 그런 가장 큰 수훈갑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경기 종료 후 무리뉴 감독님의 인터뷰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Harry, I think for 6 months he doesn't play a game. Sonny, not 6 months, but maybe 4. In my opinion, fantastic in these efforts. I am very proud of them. 이 경기에 대한 팬분들의 반응을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먼저 베르바인 선수가 어떻게 보면 맑은 공기를 갖다 준 그런 진정한 숨과 같았다. 그래서 그 가격이 절대 비싸지 않았고 바겐이었다. 그 다음에 해리케인 선수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굉장히 많은 공감을 받았네요. 그리고 다이어 선수와 오리 선수에 대해서 우리는 더 좋은 수비수가 필요하다 라고 말했고요. 런던벨레가 왜 나오지 않았느냐, 라멜라 선수가 하나의 좋은 패스도 만들지 못했다 아직,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셨네요. 이분은 각 선수에 대해서 따로따로 설명하셨는데, 요리스 선수는 원래대로 잘했고, 베르바인 선수는 크랙, 상대 수비를 깨트리기 위해 노력하였고, 라멜라가 드리블링을 잘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군요. 근데 이 타이밍이나 어큐러시면에서 패스가 좋지 않았다. 손 선수는 위대한 패스들을 갖고 있었고 좋은 헤더를 보여줬고, 그러나 유나이티드 선수들에게 묶였다라고 설명되었습니다. 오리 선수에 대해서는 조금 실망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케인 선수가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서 부상 이후에 거의 유령 모드였는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에도 존재감이 없었다라는 면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그냥 패스 잘했다, 그런데 기대만큼은 하지 못했다라는 게 대부분이었고, 대부분 베르바인 선수가 새로운 모습을 보였다는 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케인 선수가 워낙 못했으니까 그 못한 부분에 대한 지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손흥민 선수가 열심히 수비를 해서 1대1 만든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공격수로서 완전 전념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밑에까지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디펜더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분의 의견에 조금 동의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약간 박지성 선수처럼 그렇게 미드필더로서 수비력이 뛰어난 미드필더가 되길 바라시는지, 아니면 공격에 집중하는 적당한 프레셔만 가하는 것이 맞는지,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하네요. 저는 그냥 30 중반의 평범한 축구를 좋아하는 팬일 뿐입니다. 그래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소통하고 여러분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아껴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제가 많이 부족하고 저작권 문제도 있고 해서 만족스럽지 못한 영상을 만들어 드렸다고 하면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조금씩 더 좋은 정보를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함께 얘기 나눠보고 그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그러면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나는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힘업이었습니다.